세월이 빨라서 벌써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나서는 기온이 좀 내려가서 이제 완전히 가을로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많은 것을 내포한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고, 한 해 고생하고 수확한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나누는 축제의 계절이기도 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풍성한 축제를 앞다투어서 열기도 합니다. 또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 예술, 공연들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늘이 맑고 푸르고 높기도 하고 단풍이 아름다워서 자연과 단풍을 즐기러 떠나는 관광, 여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규제도 많이 완화되고 해서 그동안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밖으로 많이들 나가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포한 가을이기에 가을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절과 시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마다 깊어져 가는 정도는 다릅니다. 이 젊었을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노후로 갈수록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세 사람의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이라는 것을 실험으로서 증명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양자 얽힘 현상이라는 것은 원자보다도 더 작은 2개 이상의 자가 이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그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소통하고자 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진화에 따라서 소통은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식물이나 풀들도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해충이나 자기들을 해치는 위험이 생기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벌초나 제초 작업을 해보면 평상시보다도 이 풀독이라고 해서 훨씬 더 그 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풀들이 자기들이 위험에 닥치면
자기를 방어하는 물질을 내보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동물들은 다양한 표정이나 몸짓, 소리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인간은 발달된 언어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를 주고받습니다. 언어는 한번 나오면 휘발성이 있어서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이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자는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정서, 역사를 오늘날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먼 곳의 소식이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편으로 붙이다가 우편을 통해서 붙이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서 멀리 음성을 주고받는 전화가 등장하고 또 그 뒤에는 이 선이 없이도 무선으로 음성을 주고받는 무선통신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오늘날의 핸드폰이 등장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핸드폰을 통한 통신도 점점 발달되어서 1세대 통신에서 지금은 5G, 5세대 통신 시대를 맞이해서 고도로 발달한 통신의 혜택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음성 신호뿐만 아니고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바로 찾아보고 받아보고 합니다. 언제든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다른 많은 장치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수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지냅니다. 지금은 수년 전에 우주를 향해서 쏘아보낸 이 태양계 바깥쪽을 향해서 탐사하러 가는 그 우주선과 서로 통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사라진 세상은 아마 그 불편함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신호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은 모든 존재가 갈망하는 본질적 기능이고 욕구이면서 안정과 발전과 진화를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소통이라는 행위와 과정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소통을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
답답함이 해소되고 막힌 가슴이 뚫립니다.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치유되고 힘을 얻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기쁨을 맛봅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고 배우게 됩니다. 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은 소통의 대상이 됩니다. 소통은 우리들의 오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우리 몸의 피부 그리고 뇌 그런 오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와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표현하고 정보를 내보내는 것은 입을 통한 언어이지만 이 눈과 귀와 코, 몸과 뇌를 통해서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내보냅니다. 일반적으로 입을 통한 언어만으로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눈이나 귀, 코와 몸, 뇌를 통해서는 높은 차원의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눈을 통해서 많은 것, 깊은 것을 전달합니다. 마음을 전합니다. 귀를 통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와 상태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코와 몸과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의 소통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통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소통의 방식과 내용과 그 폭과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삶을 통해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발견하고 배우고 깨닫고 변화하고 자라고 커지는 것이 다릅니다. 그릇의 크기와 깊이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을 꽉 막혔다 그럽니다. 또 답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통할 수가 없고 교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라거나 커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울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기의 틀 속에 갇혀서 인생이 외롭고 불쌍해집니다. 소통의 대상과 폭, 깊이와 내용에 따라서 그 존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소통을 하면서
사느냐, 어느 정도의 깊이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가. 매 순간 이완하고 바라보고 느낌, 송관은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이면서 수련이 거듭됨에 따라 소통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는 길입니다. 때론 멈춤도 필요하고 적당한 느림도 필요합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 연수로 유기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나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오간을 통한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자연과 매 순간 느끼고 통하고 소통이 되면 황홀감에 젖어들게 됩니다. 하늘과 우주와 근원과 통해지면 더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평상심적도라고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매 순간 느낌과 소통,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이완하고 늘 깨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을을 지나면서 깊어지고 깊어진 만큼 공력은 쌓이고 높아집니다. 삶은 소통을 통해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